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가원로의 사무총장 장충근입니다. 오늘은 결혼 정년기와 또 국가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저는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28살에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둘째가 34세 낳았으니까 일찍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학교 보내고 또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갈 시기가 되니까 저는 60대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는 부담이 없으니까 저희 삶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30년 정도로 이렇게 논아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30살 내외에 결혼하고 60살 내외에 자녀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게 되면 퇴직을 하더라도 부담이 없어집니다. 근데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3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퇴직을 했을 때 그때도 아직도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조언의 그런 생각들이 좀 바뀌고 일찍 결혼해서 일찍 낳고 그리고 나중에 노후에 즐거운 그런 생활을 갖는 그런 패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 일로 생각하는 것이 교육 문제입니다. 애들을 키우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듭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발달하다 보니까 학생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120만 원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등록금보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니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자녀 교육에 대한 국가의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에 대한 방과 후 돌봄 제도, 또 애들을 가르치는데 들어가는 학비를 제공한다든가 젊은 부부가 살 수 있는 최초 주택 제공이라든가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 교육 문제도 심각합니다. 전교조가 장악된 그런 교육에서 지금 동성애자 이런 것을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말로 하기 어렵지만 콘돔 사용법을 가리키는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중고등 학생이 아닌 초등학교에서.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교육은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택 문제도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30세에서 35세 그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되면 국가가 도시 중심으로부터 1시간에서 최대 1시간 30분 그 이내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러한 주택을 공급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자가 주택을 갖는 것보다는 적당한 비용에 자기 소득에 맞는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 주거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형식이 돼야 됩니다. 자기의 소득에 맞는 일정한 비용을 분담해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20평 내외의 그런 주택이면 좋겠습니다. 방이 2개 또는 3개 그런 집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아기가 어릴 때는 화장실 하나에 방 2개도 되니까 그런 집에 살다가 또 적당한 시기에 되면 또 큰 집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주택 정책을 국가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를 선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좌파, 우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혼용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 우파 또 진보 우파 이런 것이 혼용되어 있고 우파도 진보가 될 수 있고 좌파도 보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지하철 파업에 보면은 3개의 노조가 있는데 제1노조는 아마 민주노총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번에 요금이 올라가는 그런 합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파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노조, 즉 한국노총은 이러한 파업을 반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합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파업에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제3의 노조는 2030이 주축이 된 MZ세대라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지금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제3노조에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매우 합리적입니다. 순수한 노동운동이 아니라 정치 투쟁을 하려고 하는 제1노조에 동조하지 않고 자기들은 파업에 불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일 안 하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이런 귀족노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할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에게 맞는 충분한 대우를 받자고 합니다. 그런데 실력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중심으로 자체 인력 양성소를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필요한 인재는 100명이지만 300명 또는 500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500명 중에서 훌륭한 인재 100명을 대기업이 채용을 하고 그 나머지 300~400명 되는 인재들은 다른 중소기업에 갈 수 있다면 이것이 인력 수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 월급은 많이 줄 수는 없겠죠. 적어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또 거기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에도 우리가 손을 봐야 됩니다. 자영업체, 소기업은 사람을 쓸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영업자는 다 내보내고 스스로 혼자 가족과 기업을 경영하는데 그 수입이 200만 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더 낮추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면 일부 대학생 같은 경우에 사회 경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는 뭐 5천 원이라도 좋다 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5천 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소상인 자영업자들은 자기의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최저임금제라는 포퓰리즘 때문에 대한민국이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결혼 정년기는 30대 전후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고 그 이유는 30년 단위로 우리가 구분했을 때 60세 이전에 자녀들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주택 문제, 인재 양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